오늘은 8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할 건데 1학기 게 국어가 끝이야. 국어까지 하면 1학기 이게 끝이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흥청망청 진도를 나가는데 물론 한 15%는 내 욕심이야. 나머지 85%는 너네가 고등학교 가서 편하다. 선행학습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최소 고등학교 1학년 거 전체다. 권장은 대수 미적분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너네가 중3이잖아. 중3. 그럼 중3은 3학년 1학기 거 있고 3학년 2학기 거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수학 1 있고 공통수학 2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은 대수 있고 이렇게 적잖아. 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2학기 거보다 3학년 게 조금 더 어렵지. 그럼 예를 들어볼까? 2학년 1학기 거에 비해서 3학년 1학기 게 몇 배 정도 어려울까? 양이 몇 배 정도 많을까? 어려움과 양을 토탈해서 10배 10배까지는 안 되지. 양아치야. 5배 뭐 한 1.5배? 2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공통수학 1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3학년 1학기 거보다 2배 이상 어렵습니다. 너네 공부해야 될 양도 2배 이상이고. 근데 공통수학 1, 2가 둘 다 그럴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쉽게 말하면 니네가 이만큼 합친 거 곱하기 선생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곱하기 한 2 정도 하면은 얘네 둘이 합친 게 나올 것 같아. 2는 아니야. 3 정도. 왜냐면 양까지 가면 난이도 양 이런 것까지 다 가면. 근데 얘네들이 합친 거 정도가 얘 그 다음 여기서 곱하기 2 한 게 얘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학년 전체 공부양을 1이라 쳐봅시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공부양은 3이겠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은 얘가 3, 얘가 3, 얘가 6이니까 합이 얼마야? 가 돼버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약간 과장한 게 있긴 한데 내 생각에 12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9 정도? 9, 10? 12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사실 좀 한가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잖아. 아니 뭐 학교 마치고 뭐 보충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똑같이 너네랑 4시 반 5시에 마친다 치고 고등학생이 당연히 학교 가는 날도 더 많고 방학도 더 짧아. 그지? 근데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은 이걸 한 학기에 한단 말이야. 얘가 1학기야. 이 두 과목이. 얘가 2학기고. 그럼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진도 순서대로 맞춰서 나가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거 두 과목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거든. 금비 언니가. 숨 넘어가 지금. 사실 보통 한 학년에 200명 있으면 이 중에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뭐 한 30명 있을 거고 뭐 이참저참 다 떼면 한 160명 정도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 친구들을 처음 보긴 하는데 그래서 숨 넘어가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행을 좀 빨리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너네가 3학년 때까지 최소한 공통수학 1, 2는 다 떼놔야 학기 중에는 공통수학 학교 시험 준비하면서 대수 확통 선행을 나갈 수가 있다. 맞아요. 물론 그 정도 선행 나가면 선생님이 대수 확통을 선행을 안 나가고 대수랑 미적분을 선행 나가고 대수 먼저 한 바퀴 돌고 미적분 돌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급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별거 아니야. 너네 소상고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는 애들 다니는 학원 이런 데 가면 중3이면 지금 벌써 대처하고 있어. 그러면 천지야.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은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요. 자, 함수의 근본부터 한번 봅시다. 함수의 함자가 상자 함자예요. 보석함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상자에다가 내가 1을 넣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2를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내가 자판기라고 표현하게 돼. 여기 이제 자판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몇 개 나와? 사이다 버튼을 누르니까 뭐가 몇 개? 근데 내가 콜라 버튼을 누르는데 안 나왔어. 사이다 버튼을 누르니까 사이다가 15개 나왔어. 그럼 이 자판기는 어떻게 된 거야? 고장난 거지, 그치? 맞지? 그게 함수야.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이제 x가 인풋이지, 넣는 거야. 말하자면 버튼 누르는 거. y는 나오는 거, 아웃풋이지. 하나의 인풋에 하나의 아웃풋, 즉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이 되어야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함수의 기본 개념이고, 이게 왜 선생님이 함수 볼 때마다 이런 얘기 하냐면 고등학교 가면 이게 실제로 내용으로 나와. 하나의 x에 하나의 y 대응. 그걸 그래프나 식 보고 이게 함수가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1차 함수 배웠잖아. 1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이거부터 배웠어요. 그죠? 여기 기본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차 함수 기본형 배울 때 뭐랑 같이 배우냐면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 그럼 1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직선이요 라고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0,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단 말이지. 요렇게 0,0을 지나야지. 이때 우리가 이 a를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생겼다? 선생님이 자꾸 오른쪽 위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역시나 고등학교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네 문제에서 본 적은 있을 거야.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이 점과 이 점을 비교를 해봅시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거예요. 그럼 x값은 어떻게 됐어요? 일로 가면서 이때 y값은?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증가함수라고.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그럼 이제 2차 함수도 똑같이 배우는 거야. 여기서 잠시 멈춰서 책을 잠깐만 볼게요. 자, 2차 함수 38, 개념 38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왼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봅시다.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은 동그라미 2차 함수 아닌 것은 x. 당연한 얘기겠지만 1차 함수는 자, 요때 이제 표현이 중요하죠. 최고차항. x의 최고차항. 이 지금 몇 차죠 얘는? 1차잖아. 얘 x 1제곱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차 함수. 그지? 2차 함수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고차항이 2차입니다. 뭐 뒤에 1차? 이런 거 더 붙어 있을 수는 있지. 그럼 1번부터 6번까지는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한 다음에 x제곱이 있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4번처럼 분모에 x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분모에 x 있는 함수는 안 배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부터 9번까지는 본인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10번부터 13번까지는 그냥 숫자 때려 박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함수죠. f라고 표현하는 이는 펑션이지, 펑션. 함수 영어로 펑션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를 대입해서 계산하겠다. 그럼 나온 값이 결국 누구 값? y 값이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140페이지에서 알아야 될 거는 그 정도고요. 오른쪽에 141페이지 개념 39는요. 개념 39를 안 하고요. 39, 40, 41을 한 번에 묶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일로 돌아가서 1차 함수 배울 때랑 2차 함수 배울 때랑 개념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1차 함수구나. 이렇게 생겼으면 2차 함수구나.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대답할 때는 뭐라 대답해야 되냐면 포물선이라고 대답하셔. 여기 나오죠, 여기. 요걸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참수 같은 경우는 기본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0,0을 지났습니다. 당연히 여기 0 넣으면 0 나와야 되죠. 뭐 붙어있는 상수함이 없으니까. 그지? 그런데 얘 같은 케이스는 당연히 똑같이 0 넣으면 0 나와요. 근데 그 0 넣으면 0 나오는 0,0을 우리가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2차 함수 얘기할 때는 야 꼭지점이 어디야? 그러면 0,0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겠지, 요거. 우리 1차 함수에서 이 친구는 뭐라 불렀어? 좀 전에 했잖아. 2차 함수에서는 아마 대놓고 이 A를 기울기라는 표현을 안 해요. 기울기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근데 편의상 기울기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1차 함수랑 동일합니다. 1차 함수 A 값이 0보다 크면 어떻게 생긴 그래프? 그럼 이 친구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누구예요? 요렇게 뭔가 분류를 예쁘게 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량이 줄어들겠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거야.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그래도 너네가 고등학교 때는 계속 오른쪽 위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 A 값, 예를 들어서 A가 3일 때랑 1일 때랑 흔히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하지. 왜냐면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3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거든.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생겼었지? Y축에 가까워져.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3일 때랑 얘가 1일 때랑 절대값이 더 큰 친구가 어디에 더 가깝다? 말하자면 이런 거야. 얘가 y는 x제곱이고 얘는 y는 3x제곱. 마찬가지 이렇게 생겨도 잠깐만. 자, 둘 중에 누가 더 절대값이 커요? 기울기 절대값이. 얘가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지? 그럼 얘가 y축에 더 가까운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얘가 y는 마이너스 3x제곱. 됐죠? 요 세 페이지에서 배우는 게 정리하면은 요 정도입니다. 내용이 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6시부터요. 각 개념별로 한 2문제에서 4문제 본인이 요령껏,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여기 지금 문제 보니까 140페이지는 너무 쉬워. 그럼 뭐 한 7번, 8번 2문제 정도만 풀어본다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요령껏 해서 여기 문제 안 까먹을 수 있게, 그리고 내용 이상한 거 있나 없나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게, 그래서 토탈해서 한 20문제 정도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본인이 적당히 조율해서요.